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집도 있고 그동안 모은 것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하시고 알뜰하게 모으시고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조금 다른 겁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현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시나요? 집값 말고요. 예금이나 적금 말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돈이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오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일하실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요. 그런데 은퇴하면 그 월급이 끊깁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생활비 전부를 감당하기엔 부족합니다. 평균적으로 60대 여성이 받는 국민연금은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집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 생활비. 이것만 해도 벅찹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축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려고 했지만 점점 자주 꺼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72세 김순희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순희 씨는 서울 목동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계십니다. 시세로 치면 8억 원 정도 됩니다. 빚도 없으세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달 관리비가 20만 원씩 나갑니다. 통신비, 전기세 더하면 30만 원입니다. 병원비는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달은 1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입니다. 식비, 생활비까지 하면 매달 최소 1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7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매달 30만 원씩 부족합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김순희 씨는 은퇴할 때 저축해둔 돈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지금 5년째 쓰고 있는데 이미 2천만 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 바닥납니다. 김순희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은 8억인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동산은 있지만 쓸 돈이 부족한 노후입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60대 이상 은퇴 가구의 자산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집이요. 나머지 30%가 금융자산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거요. 그런데 그 금융자산 중에서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매달 부족한 돈이 30만 원이라고 칩시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면 8년 정도 버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집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전세? 월세? 전세금도 만만치 않고 월세는 매달 나가니까 또 부담입니다.
그리고 집은 단순히 자산이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입니다. 친구들이 있고 익숙한 병원이 있고 장 보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70대에 80대에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은 그대로 두고 저축한 돈으로 버팁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걱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남에 사신다고 해서 다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강남에 살면 돈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은 있지만 생활은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15억입니다. 빚 없이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통장엔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관리비는 오히려 더 비쌉니다. 매달 40만 원씩 나갑니다. 주변 물가도 비쌉니다. 커피 한 잔이 7천 원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식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매달 부족한 돈은 비슷합니다.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생활비가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집값이 비싼 동네일수록 유지비가 더 듭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댓글에 현금이라고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서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모았는데 왜 노후에 현금이 부족한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집을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썼습니다. 40대, 50대 때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자산은 늘었습니다. 장부상으로는요. 하지만 그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집을 팔지 않는 한요. 그러는 동안 예금에 넣을 돈, 노후 자금으로 모을 돈은 부족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많이 썼습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손주 양육비. 하나씩 도와주다 보니 저축이 줄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본인의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적게 남았습니다. 셋째,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70대 초반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80대, 90대까지 사십니다. 60세에 은퇴하면 30년, 4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버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비한 돈은 10년, 15년 버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현금 흐름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요. 계산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왼쪽에 쓰세요. 국민연금, 이자, 소득, 기타 수입이요. 매달 나가는 돈을 오른쪽에 쓰세요.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요. 그리고 빼보세요. 남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매달 얼마씩 부족한지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5년? 10년? 15년? 이 계산을 해보면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박영자 씨입니다. 박영자 씨는 경기도 분당에 작은 아파트를 갖고 계십니다. 시세로 5억 정도 됩니다. 크지 않지만 살기 편한 집이에요. 박영자 씨는 은퇴하면서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집을 줄이자. 분당 아파트를 팔고 인근 신도시에 3억짜리 작은 집을 사셨습니다. 차액 2억은 안전한 곳에 예금하셨어요. 그 이자로 매달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의 이자 50만 원 더하면 매달 130만 원입니다. 관리비, 생활비 다 하면 빠듯하지만 모자라진 않습니다. 박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편해졌어요. 통장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모두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팔고 싶지 않으면 안 파셔도 됩니다. 다만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집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한테 물려줄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떨어져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사는 게 자식을 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물려주되 생활비는 본인이 해결하는 거요. 그러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검소하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노후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집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조사도 계속 생깁니다. 이런 걸 다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여유가 바로 현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불안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하고, 저축하고,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할 때와는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됩니다. 집은 있지만 쓸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매달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줄일 건지, 생활비를 줄일 건지, 부업을 시작할 건지, 자녀와 상의할 건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녀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숨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재무 설계사나 노후 설계 상담사 같은 분들이요. 무료 상담해 주는 곳도 많습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명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후는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집은 돈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사정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노후는 준비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걸 확인하고 앞으로 필요한 걸 계산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정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으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생각할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